네, 그러면 절대 전략으로 오늘장 정리하면서 내일장을 위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? 네, 지루한 시장으로 잡아봤습니다. 네, 많이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. 부장님 느끼기에도 좀 지루하셨나 봐요. 이렇게 주신 이유는요? 네, 사실은 이 외국인 수급이 분명히 대규모의 매도가 멈춘 거는 맞는데, 외국인 수급이 뭐 드라마틱하게 뭐 좋아지지도 않고, 그렇다고 확실히 개선돼서 이제는 매수세입니다,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. 외국인의 매도는 진정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, 외국인이 좀 사줘야지 사실은 거래소 같은 경우, 특히 대형주들 좀 올라가고, 시장도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, 그렇다고 또 기관이 또 잘 사주지도 않습니다. 금융투자가 뭐 5월 한 25일부터 28일까지 사거래일 연속 좀 잘 사주긴 했는데, 31일은 팔고 6월 1일은 사고 또 오늘은 또 팔았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매도도 뭐 그렇게 좀 썩 좋은 시작은 아니고 이 시장은 아니고요. 거래대금도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. 개인들의 수급도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.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, 또 그렇다고 또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요.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관망세가 좀 짙은 그런 상황들이고, 이렇게 관망세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, 뭐 개인들도 그렇지만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좋게 만들기는 힘든 그런 상황으로 좀 몰고 갔다라고 이 생각이 들어서, 좀 지루한 시장이 지속되는 부분들, 이런 시장은 사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도 더 높아 보입니다. 네.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.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오늘장에 체크 포인트로 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죠. 네, 사실은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 대형주들 사실 같이 계속 봐야 되는데요. 차익 실현이 멈춘 거, 제가 외국인이 많이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, 외국인의 매도는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, 대형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, 시클리컬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죠. 사실 수익률이 많이 좋았습니다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에서 한 템포 쉬면서 소폭의 조정들이 좀 나왔었죠. 그러면서 대형주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왔었고요. 삼성전자, 하이닉스만 사실은 조금 큰 변동이 없었지,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,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내 시장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3,200선을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, 이제는 많이 올라갔었던 대형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매도가 이제 멈췄다, 진정이 됐다. 그렇기 때문에 3,200에 좀 안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개인들의 수급보다는 지금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히 좀 사줄 수 있는 모습들, 기관이 좀 꾸준한 매수세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. 외국인이 지금 자리에서 사실 크게 사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하기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좀 꾸준히 좀 들어왔으면, 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금융투자가 지금 기관 중에서는 사실 거의 메인 수급 주체입니다. 근데 금융투자는 수급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보다는 투신이라든지 뭐 연기금 이런 쪽으로 해서 순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천억 이상씩 해서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될 때, 이 국내 시장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,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관찰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수급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지네요. 그러면은 이번 주 이제 목요일, 금요일 남아 있는데 어떤 부분 봐야 되는지 혹시 주요 일정 있나요? 네,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6월 3일에는 미국 ISM 서비스업 PMI, 그리고 차이신 서비스업 PMI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사실 이 PMI라는 부분들, 제조업 PMI도 그렇고요, 서비스업 PMI도 그렇고요. 요즘 같을 때는 사실 서비스업 PMI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소비가 살아나고 있죠. 이 소비에 관련된 소비 관련된 내수 시장들이 사실 살아나면서 경기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인플레이션,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 눈여겨보는 그런 지표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PMI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6월 4일 미국 5월 고용보고서 나옵니다. 고용보고서 많이 좀 개선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, 이 전체적으로 지표들 사실 많이 보는 이유는 경기가 얼마나 살아났느냐, 이거를 근본적으로는 좀 보는 이유가 있지만, 실질적으로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이 보고서들, 지표들이 좋게 나왔을 때 이제
물가가 좀 불안정하다. 인플레이션 얘기는 금년 내내 나올 거거든요.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. 그러니까 테이퍼링 가야 된다. 금리 올려야 된다.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뒤로 가서 나오는 이 인과관계에 따라 뒤로 가면서 나오는 이런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대한 요인들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변동성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보시면서 지표가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지면 사실은 좋은 상황이 지금은 증시에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적당히 좋은 게 상당히 좀 힘든데 그러기를 바라봐야 되겠네요. 그러면 이제 지표까지 좀 알아봤고요.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이번 주에 시장의 좀 흐름을 좌우할 만한 포인트는 어디 맞춰야 될까요? 네,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수급은 사실은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분간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국내 증시도 좋아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당분간은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얘기가 누구의 입에서 얼마나 강한 어조로 나오느냐가 국내 증시에 그리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, 인플레이션 얘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 이번 주는 좀 심심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. 백신의 접종 속도를 사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사실 백신 접종이 굉장히 돌풍이죠, 지금. 에이지도 그렇고 얀센도 그렇고요.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국내 내수 소비 중심으로 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내 내수 쪽으로 해서 수출보다는 시클리컬보다는 내수 쪽으로 좀 보시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얀센 백신은 첫날 뭐 18분 만에 다 이제 끝났다, 접종 예약이 끝났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요. 게다가 각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백신 휴가 도입 얘기도 나오고 뉴스들 좀 더 관심 가져볼게요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했을 때 계속 시장은 다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? 어떤 시장 흐름 전망하시는지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, 절대 전략도 알려주세요. 네, 당분간은 뭐 소폭씩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큰 폭으로 오르기는 그리고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. 이런 시장이 제가 지루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. 잘못 매매하면 이 손실이 난 상태로 손실폭이 크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. 외국인 수급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. 뭐 말씀드렸던 뭐 백신 접종 속도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돼서 외국인 수급이 좋아졌을 때 국내 증시는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개선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 개선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는 상황이고 좀 국내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내수 소비 관련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국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. 지금 젊은 사람들 백신 맞았을 때 실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이런 메리트들이 굉장히 좀 좋게 작용하고 있고 마스크 쓰고서라도 소비를 하러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수 소비 관련된 섹터들 백화점이라든지 화장품 뭐 그리고 사실은 내수 정확히 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면세점 이런 부분들 좀 국내 소비 관련된 섹터들 종목들 좀 눈여겨 보시면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소비가 좋아질 거거든요. 계속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이었습니다. 시장은 크게 쭉쭉 뻗어나가기에는 수급적인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있다. 이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의 대안은 하반기까지 보복 소비에 따른 이런 내수, 소비재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장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고 또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신다면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세요. 그리고 또 종목과 관련된 그리고 시장을 보는 전략은 이토마토 치시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늘 많이 열려 있습니다. 6시 구간대 최태규 전문가, 6시 30분 구간대는 권혁 전문가가 또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늘 내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.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